네, 미장과 원자재 시장의 급락으로 오늘 국내 증시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굳건한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그 안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이 별일이 아니길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되길 바라면서 내일을 위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의 변동성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일이 아니길 바라시는데 저는 별일이 네.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오늘 반도체가 좀 세론이 만들어질 건 알고 있었거든요. 워낙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4% 가까이 빠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세론은 일부 나올 수 있겠구나 했는데 사이드카가 걸리는 건 과매도일 수밖에 없다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플이 견고한데도 불구하고 좀 조정이 딥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이 또 한 번에 좀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고 있는 구간이라 좀 바라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인들이 코스피에 대한 5조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계속해서 ETF에 대한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받쳐주는 구간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과도한 하락에서는 우리가 기회를 찾아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그 안에서 대응 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하니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일을 위한 키워드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워시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또 기회로 한번 삼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블랙 먼데이라는 키워드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블랙 먼데이 같이 시장이 비록 급락하기는 했지만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을 테마와 종목은 우리가 주목해서 볼만하다, 이 말을 해주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로 가격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하락하면 그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기업에 대한 본질은 변함이 없는 기업들은 우리가 또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멀티플이 커다랄 수 있는 산업 먼저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첫 번째 테마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사이클이 이쪽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테마로는 ESS 테마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테마 안에서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또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이슈 먼저 볼까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전기차 ESS 다음에 로봇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배터리에 대한 순환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먹거리 선점에 대한 경쟁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로봇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ESS에 대한 경쟁도 지속적으로 가속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이슈가 나온 게 삼성 SDI에서 미국의 배터리 공급 계약에 대한 모멘텀을 이제 공시한 바가 있는데 이게 또 테슬라에 대한 ESS 물량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ESS에 대한 수주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단순하게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ESS에 대한 멀티플은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같이 가격 조정을 주고 있지만 이제 업황 자체는 돌아서고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ESS가 지금 단순히 기대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장점 파악해 볼게요. 네,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일단은 배터리에 대한 전체적인 업황 자체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ESS에 대한 수주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전력 공급망에 대한 공급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고 데이터 센터도 앞으로 계속해서 증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물려서 ESS는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기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도 ESS에 대한 수요는 견고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니까 실적에 대한 멀티플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면에 단점으로는 뭘 주의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대형주 위주에 대한 수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떠한 기업이 같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계속해서 숙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점 미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중국에서는 ESS에 대한 저가 공세가 현재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대한 ESS 점유율이 좀 4%대로 내려왔다. 그리고 중국은 60%를 넘어가는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가 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 측면으로도 좀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정부는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 낼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이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SS
ESS 첫 번째 테마로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두 번째 테마 열어볼게요. 여전히 오늘에 대한 하락이 좀 전 기회로 보고 있는 테마가 대표적으로 반도체 테마도 좀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반도체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출 데이터 견조하겠다, 실적 확실하겠다,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을 대표적인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이슈 볼까요? 맞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반도체를 하락할 때마다 가져오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걱정하지 마셔라라는 마음으로 좀 계속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투심이 좀 꺾일 수가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오전부터 좀 하락세가 만들어지는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절대 놓쳐서 안 되는 게 반도체에 대한 수출은 2배가 넘어서기 시작을 하면서 1월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반도체 산업은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슈퍼 사이클이 쉽게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에 대한 하락에서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실적이 너무 좋아서 실적의 강력한 장점일까요, 그러면?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멀티플이 꺾이지 않는 선에서는 이 메가 트렌드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꾸준하게 지금도 여기서 더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선반영으로 만들어지면서 주가 차트에서도 단기적인 조정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상향에 대한 방향성은 여전히 견고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대한 메가 클러스터도 계속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반도체에 대한 특별법도 있고 클러스터에 대한 메가 인프라 단지를 만드는 것도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반도체 사이클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단발성 악재로 단기적인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이 멀티플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재방향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수급을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담으시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단점이 될 만한 요인은 뭐가 있나요? 지금처럼 좀 많이 올라간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반도체에서는 이제 좀 주춤한다라는 모습이 만들어지면은 좀 세론이 좀 빠르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연계적으로 계속해서 매도세가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심리적으로는 취약하다라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적에 대한 멀티플 대비해서 과도하게 올라간 종목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잘 끌고 가고 있는 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적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올라간 종목들은 나중에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좀 과도한 세론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미리미리 실적에 대한 모멘텀 체크하시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이 확실하게 증명되는 종목 위주로 선별을 하자라고 또 조건을 달아주셨습니다. 두 가지 테마 모두 알아봤고요. 이제 선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떤 테마로 가볼까요? 저는 둘 다 이제 조만간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저는 아직까지 시세를 많이 분출하지 않은 기회비용 측면으로 좀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ESS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SS 안에서 어떤 종목을 매력적으로 보셨을까요? 사실 ESS 하면은 이 종목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어지고 있는 한중 NCS라는 종목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ESS를 이제 대표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ESS 순행식 냉각 시스템에 대해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한중 NCS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대한 모멘텀 중에서도 ESS의 필수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ESS에 대한 시장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또 한 번 시장에서 가장 높은 주목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재 위험의 관리라든지 에너지 효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순행식 시스템에 대한 기술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SS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중 NCS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수주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에 대한 커플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중 NCS는 실적에 대한 멀티플이 같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하는 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삼성 SDI가 테슬라 향으로 수주가 늘어났다라는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 SDI가 개발하고 있는 SBB의 순행각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게 바로 한중 NCS이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기업들과 같이 협업이 늘어나면은 대기업을 통해서 국내의 수주가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게 바로 가장 커다란 장점이다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밸류체인 종목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주가는 지수보다 더 빠졌어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과도한 매도는 항상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NCS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레이드로도 접근이 가능해서 현재가 바로 저는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저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박스권 상단 부근은 충분히 가능하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라인 때까지 보자라는 마음으로 일단 1차 목표가는 6만 원, 그리고 손절가 라인 추세 이탈하는 42,500원 제시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밴드로 찾아가면 어떤 얘기 위주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마 좀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녹화 방송을 하나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지금에 대한 시장 하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이 반등했을 때 어떠한 종목들과 어떠한 섹터를 자세하게 봐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네이버 밴드 김인성 검색하신 다음에 녹화 방송에 대한 링크 참고하시고 여기에 대한 모멘텀 확인하시고 같이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내일 국내 증시의 방향성은 오늘 밤 미장에 좀 달려 있겠죠, 매니저님?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번 주에는 일라일릴리를 포함한 글로벌 빅파마에 대한 실적 시즌도 만들어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월요일 하락이 이틀 연속 나온다라고 하면은 내일은 신용잔고가 한번 출회가 되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는 초입 구간이 될 수가 있으니까 바이오를 필두로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이 기대가 된다라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가 필두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에 대한 사이클이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오늘같이 기회를 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도 다시 한번 크게 올 수가 있으니까 이 구간에 겁먹지 마시고 블랙 원데이를 기회로 삼는 전략 같이 세워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의 출렁임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살짝 얘기는 해주셨습니다. 전략 세우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 여기까지고요. 매일경제TV 김민성 조모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